자, 논리학 이번 시간엔 모호함의 오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모호함의 오류는 적합성의 오류와는 다릅니다. 이전까지 살펴봤던 게 적합성의 오류들은 가정이나 결론이나 혹은 논리를 이끌어가는 방식들이 잘못된 것들이 많았다면 이 모호함의 오류들은 간단한 단어나 혹은 글귀, 어법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들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애매성의 오류를 보겠습니다. 자, 애매성의 오류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단어가 두 개 이상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것입니다. 자, 이 문장은 사람은 이성적이다 라고 사용합니다. 자, 사람은 이성적이다라는 표현이라고 썼는데 이 man을 사람이 아니라 남자로 해석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자, 하나의 단어 man을 다르게 해석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단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가 바로 애매성의 오류입니다. 이런 문제는 실제로도 많이 발생하는데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하냐면 국제협약 같은 것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나라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번역되다 보면 단어의 뜻이 달라지겠죠. 예전에 영화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의 해석이 다 끝난 게임, 즉 게임 오버라고 해석하는 것과 마지막 스테이지 이렇게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혹은 잘 몰라서 되는 경우도 이런 모호함의 오류에 속합니다. 즉 단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지 그 문장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애매성의 오류는 후에 단어의 뜻, 개념을 명확하게 아는 하나의 철학 분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모호성의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호성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문장의 문법적 구성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혹은 문장의 문법적 구성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모호하게 된 전제들이 많아서 논증하는 게 잘못된 거죠. 드라마 블랙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블랙독에서 논의가 됐던 문장이 성순이가 바나나와 수박 2개를 샀다. 밑에 쓸게요. 자, 여러분은 이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성순이를 A라고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성순이가 바나나 1개, 수박 2개를 샀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성순이가 바나나도 2개, 수박도 2개를 샀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성순이가 바나나 1개, 수박 1개를 사서 2개를 산 거다라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끝에 어떤 해석까지 나왔냐면 바나나가
과일이 아니라 인물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즉 성순이와 바나나, 성순이가 바나나와 라고 해서 바나나를 새로운 인물로 상정하고 둘이서 수박 2개를 샀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됐습니다. 즉 문장의 문법적 구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오류들을 바로 모호성의 오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강조의 오류입니다. 자, 강조의 오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단어, 구절 또는 문장에서 적당하지 않은, 즉 잘못된 강조를 하고 이 왜곡된 강조를 사용하여 잘못된 결론을 유도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의 문장을 봤을 때 그 문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대화하는 과정에서는 그 문장의 하나의 단어 혹은 다른 곳에 방점을 두고 해석할 여지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 A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B가 범죄를 그만두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C가 B에게 말하죠. A가 너 가만 안 둔다는데? 자, A가 말한 의미는 B가 범죄를 그만두지 말라는 의미에서, 잘못 말했네요. 범죄를 그만두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죠. B를 어떻게 공격하겠다가 핵심이 아니라 B가 범죄를 그만두라는 의미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C는 B에게 반대로 전달합니다. 어디에 강조를 둬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에 강조를 둬서. A가 너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강조하는 방점을 두는 것이 바로 강조의 오류입니다. 자, 네 번째는 합성의 오류입니다. 합성의 오류는 2개의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있냐면, 하나는 어떤 대상의 개별적 부분들의 속성을 대상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속성을 전체로 이전할 때 발생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집단의 개별적 구성원의 속성, 이것을 집단 전체로 이전하는 겁니다. 집단의 속성이라고. 자, 첫 번째, 개별 속성이 전체에 이전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요리겠죠. 자, 예를 들어 정말 최고의 재료, 고기, 최고의 재료, 야채, 채소, 최고의 양념, 최고의 향신료를 모두 썼으니 그러므로 이걸로 만든 음식은 무조건 최고이다. 최고의 맛을 가질 것이다. 각각의 것이 너무 좋고 맛있는 것이니까 걔네들을 섞어서 만든 요리 또한 최고의 맛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죠. 자, 두 번째, 구성원의 속성이 전체 속성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산악회가 있다고 했을 때 산악회의 구성원이 모두 대학생이라고 합시다. 그러므로 이 산악회는
각각이 대학생이니까 산악회 자체도 대학생이다. 이렇게 구성원의 한 명 한 명 개별의 속성이 전체도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말하는 겁니다. 이건 명확한 오류이죠. 이렇듯 합성의 오류는 작은 것, 작은 단위의 속성을 전체에 대입하려고 하거나 이전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오류들입니다. 합성의 오류는 반대로 분해의 오류로 생각하면 대비돼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분해의 오류는 합성의 오류랑 반대입니다. 집단에 대해서 어떤 집단이 참이라고 해서 이 집단이 집단에 대해서 참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그 집단의 구성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서장훈이나 하승진 이런 엄청나게 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농구 선수는 크다. 그러니까 농구 선수는 큰 세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전체가 큰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가 크다는 말은 잘못된 논증입니다. 이렇게 대에서 그 집단이나 하나의 물체를 이루는 것에서 집단을 구성하는 세포 혹은 부분을 추론할 때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분해의 오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5가지 종류의 모호성의 오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모호성의 오류는 적합성의 오류보다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자, 어떤 것이냐면 한 번 더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단어나 문법적 구성이나 강조나 이런 모호성의 오류가 발생했다면 토론이나 논리를 전개할 때 상대방에게 당신의 말이 정확히 뜻하는 게 이 뜻입니까? 라고 한 번만 더 물어보면 간단하게 오류를 해결하고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합성과 분해의 오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성과 분해의 오류는 쉽게 일반화하거나 혹은 쉽게 판단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합성의 오류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애매한 부분들이 많았다면, 그리고 실제 그 대화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였지만 이 모호성의 오류들을 보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합성이나